자, 이제 그 책으로 들어가는데, 그 서문에, 자, 자본론, 그 1권 서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한번 봐요. 거기 23페이지 제일 위에 있다고. 이 책에서 나의 연구 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및 그것에 대응하는 생산 관계와 교환 관계이다. 일어났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 생산 양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는 영국이다. 이랬고, 영국이 나의 이론 전개에서 중요한 예정으로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일어났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생산 양식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 뒤에 그 생산 양식 표가 있는데, 이 생산 양식이라 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걸 mode of productio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mode of production이라 하는 거, 이 mode 이거는 저건 아니에요.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mode가 아니라고. 이거는 평균이고 뭐 이런 거 mode가 아니고 생산의 방식이라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는 자본론에서 보면 mode of production을 가지고 생산하는 방식, 생산을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도 이 말을 그대로 쓴다고. 생산 방식, 생산 방법. 근데 내가 그 자본론 번역할 때는 그래서 이 mode of production을 나왔을 때 이것을 생산 양식으로 번역을 할 거냐, 생산 방식으로 할 거냐, 생산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걸 그 전체 맥락에 따라서 내가 많이 이름을 달리 했는데, 막스가 이야기하는 그 생산 방식이라, 양식이라 하는 건 이건 고유한 이름인, 우리로 하면 고유한 이름이다. 고유한 그 명사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어떻게 했냐 하니까 우리가 보통 토대 상부구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토대, 여기가 토대라 하자고. 토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상부구조가 있고, 이렇게 딱 할 때, 이 토대가 경제가 토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사회를 볼 때 이게 경제가 토대인데 이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 여기 생산력하고 생산 관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게 이제 역사를 보는 방법이야. 역사. 그러니까 막스가 좀 있으면 또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를 단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했다고. 인류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왔다 이러면서 첫째가 원시 공산주의 사회, 원시 공산주의 사회. 그다음 두 번째가 노예제 사회. 세 번째가 봉건제 사회. 그다음이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갈랐다고. 근데 이거를 갈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단계를 만들 때 기본 아이디어가 이 생산 양식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사회든지 노동을 하고 생산을 안 하면 그 사회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류 사회에서는 노동을 안 하면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으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고. 그래서 막스가 그걸 지금 토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토대다 이 말이야. 근데 생산을 할 때 자기 혼자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생산을 한다 이 말이야. 여러 사람. 우리가 자꾸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주류경제학에서는 자꾸 사람을 개인을 로빈son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사회를 구성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요. 우리는 날 때부터 누구의 아들, 딸이고 말이야. 벌써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다 있다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들 간에 맺는 관계가 생산 관계야. 생산을 하면서 맺는 관계가 생산 관계고, 그러면 그래서 생산을 할 때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지? 이것을 생산력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자본론에서 보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협업이라 하는 게 나오고, 협업, 그 다음에 manufacture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계재 대공업이 나온다고. 기계재 대공업. 협업이란 그냥 크게 도구를 가지지 않고 함께 일을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사냥을 하고 할 때 여러 사람이 나가가 여기서 동물들을 몰고 저쪽에서 활을 쏘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이 매니팩처라는 것은 이 수공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하나의 단계라고. 그 다음에 기계가 나왔다고. 그래서 막스는 기계가 나왔을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기계가 나왔을 때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선다.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자기 발로 어떤 사회든지 내가 조금 이상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다시 하는데 이렇게 사회 이게 이제 사회야. 이게 사회인데 사회가 자기 자신을 유지해가지고 간다 이렇게 하면 이쪽 사회에서 일로 넘어올 때 이 사회가 자기 발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선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을 유지해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이 자본주의가 자기 발로 서기 위해서는 기계재 대공업이 필요한 거야. 기계가 나와야 된다고. 왜 기계가 나와야 되냐 하니까 수공업 생산, 매니팩처야. 수공업 생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손재주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손재주나 숙련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 되면 자본가가 이 숙련 노동자잖아. 숙련 노동자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딴 방법이 없잖아. 숙련 노동자들이 임금 많이 내라 하면 임금 많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공업 단계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완전히 종속시키지를 못한다고. 완전히 자기 밑에 억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계가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기계가 나왔으면 모두 알다시피 기계는 숙련이고 이런 거 아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벽돌을 쌓기 위해서 벽돌 쌓는 일을 10년쯤 한 사람은 금방 모래 얼마 하고 시멘트 얼마 하고 이런 거 번개같이 하잖아. 그렇지만 기계가 나와보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이쪽에 시멘트 넣고 이쪽에 모래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를 완전히 추축해버리는 거야. 숙련 노동자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자를 완전히 자기 밑에 종속시킬 수가 있다고. 기계가 나오면 이게 이제 경제학이 나중에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이 자본가 밑에 실질적으로 종속된다 혹은 실질적으로 포섭된다 이런 거야. 그지? 이런 이제 자기 발로 선다는 그런 의미야.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회니까 생산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생산 관계라 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생각되는 것이 생산수단, 이 생산수단이라 하는 것이 실제는 어떻게 되는가? 생산수단이라는 것이 노동수단하고 노동대상이야. 노동수단은 기계나 도구야. 기계를 가지고 대상은 원료야. 원료에 노동을 가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 이거. 만드는데 생산하는 수단이다 이 말이야. 노동수단하고 노동대상이야. 그러니까 생산관계에서는 이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누가 소유하느냐 이런 게 금방 중요한 게 된다고. 생산을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기계, 공장 누가 소유주고 소유자가 누구고 그냥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아무 소유하는 게 없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빼기 소유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소유관계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생산을 했다 이 말이야. 다 생산했을 때
그 생산물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지? 생산물을 누가 처분하느냐? 생산물의 처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생산물 처분하고 관계가 생산물을 어떤 식으로 누구하고 교환하느냐, 어떤 식으로 교환을 하느냐, 이런 것이 전부가 이 생산 관계에 속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계급 사회라 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거기서? 아니, 멀리 또 해버리면 또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그 글자 안 보이죠?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 크게 그리면 여기에 다 못 쓰잖아. 그렇게 잠깐 이야기 듣고 대강하다가 그 책에 보면 다 있어. 책에 보면 있으니까 일단 저걸 하시오. 그래서 그런데 이 계급사회라 하는 거, 지금 막스가 생각할 때는 첫 사회, 인류의 첫 사회는 원시 공산사회라 하는데, 그 사회에서는 이 계급 간의 이해대립 없는 그 사회는 무계급 사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이후에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사회, 이거는 계급 사회라고 본다고. 노예제 사회의 계급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하고 노예주다 이 말이야. 지금 계급이 있다 하는 것은 서로 싸우는 거야. 계급 투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 말이야.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 영주하고 농노다 이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이란 말이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계급 사회에서는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걸 해가지고 생산을 해 나간다 이 말이야. 이게 경제적 토대야. 토대인데 계급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산관계하고 생산력 이것이 결합된 이 토대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계급투쟁이. 자,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 생각해라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일을 시키는데 기계를 사용해서 원료에 대해서 노동자로부터 일을 하라 이란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기는 기계나 원료 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잖아. 그 임금도 전부가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데 소유관계에서. 그러면서 그 생산의 목적도 들어가겠다. 생산관계, 생산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 말이야.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임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더 많이 시킨다 이 말이야. 이래 버리면 노동자가 그게 반항할 거 아니냐고. 그게 계급투쟁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 토대 안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일어나면 이러한 계급투쟁을 어떤 식으로 억제를 한다든지 탄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화를 시킨다는 거기 위해서 이 상부구조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이 안에 법이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온갖 사상이 여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 전체를 막스는 이거를 이데올로기라 그랬어. 이데올로기. 그지? 그 위에서 상부구조에서 상부구조가 세워진데 그것이 법이고 정치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런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자본가 계급은 자기의 사상을 막 위에다가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위에서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반면에 노동자 계급은 그게 반대해가지고 또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임금을 너무 낮게 받아버리면 말이야 우리가 굶어가 죽는 거 아니냐. 굶어 죽어버리면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계속 착취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때문에 안 죽을 만큼 임금을 달라든지 이런 아이디어 그것이 법에도 반영되고 정치도 반영되고 철학, 사상 이렇게 반영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상부구조라 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래서 막스는
이 토대와 상부 구조 이 전체를 가지고 생산 양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생산 양식.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인류의 여러 사회를 막스가 고찰을 할 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지? 너무 세세한 걸 보지 말고 큰 줄기로 볼 때는 언제나 이 생산 양식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사회를 파악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하면 사회를 추상하는 방법이야. 그 사회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 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빼내고 중요한 것을 뽑아 가지고 그 사회를 특징 짓는 것. 그것이 생산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지금 이야기했듯이 자본론은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실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꼭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기본이 노동자하고 자본가 사이에 대립이야, 대립. 대립, 갈등, 투쟁이라고. 이게 생산 양식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라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야.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농촌에 가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있는데 농민들은 사실은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독특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보라고. 자기가 논밭을 자기가 자기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그 논밭을 가는 소, 말 그런 것도 자기가 소유하고 또 쟁기 도구들도 자기가 다 트랙터도 자기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때문에 그 안에는 지금 자본가 노동자가 없어요. 자영농민이라고. 자영농민. 그지? 자영농민이야. 자영업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영업주인데 한국에서는 이 농민들이 이 농토도 작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보통 소농이라고 한다고. 소농. 그러나 기본은 자영업주다 이 말이야. 자영업주는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에 속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지만 어느 나라로 보더라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본가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자영업주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농민들은 미국도 자영업자야. 전부 자영농민이야. 큰 지주가 있고 있는 게 없다고. 프랑스에도 대부분이 자영농민이고 특히 지주가 있는 나라가 영국이야.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농업에서 우리가 농업에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농업 이렇게 자본주의적 농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돼야 하는 것이 하면 농업 자본가가 있다고. 농업 자본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농업 자본가가 있어요. 이 친구가 땅 주인, 지주한테서 땅을 빌리는 거야. 땅을 빌려가 1년 동안 빌리든지 몇 년 동안 빌려가지고 농업 노동자를 고용을 한다고. 농업 노동자는 고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지주한테 지대를 준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그게 자본주의적 농업이다. 자본주의적 농업.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적 농업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영국은 있어요. 영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농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농업 노동자의 노동자. 그지? 농업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농업을 할 때는 이때는 반드시 지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자본가가 있어야 돼. 농업 자본가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 노동자. 농업 노동자가 매일 가서 여러분 같이 공장에나 회사에 출근할 듯이 이런 식으로 농장에 늘 출근하는 그런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자본주의 노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아닌 거 이거 비자본주의적인 요소도 함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럴 때 이 두 개가 합쳐 있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라 해. 자본주의적 사회 구성체 혹은 사회 구성이라 한다고. 이게 모드 오브 프로덕션, 이게 소셜 포메이션이라 한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를 할 때는 자본주의 사회라 이럴 때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이것이 지배적이어야 돼. 그 사회에서. 지배적이지만은 그 외에 다른 이런 전자본주의적이든지 비자본주의적인 이러한 생산 양식이 있는 거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어떻게 이 비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지배하고 착취하느냐, 수탈하느냐 이것도 또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해야지 이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야. 그지?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를 연구하는 그러한 이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고 전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고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이것을 두 생산 양식 사이에 접합이라 한다고. 접합. 이걸 articulation이라 하는데 내가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 아니, 아니,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공부를 계속 하시는 양반들은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자꾸 해야 되니까, 자꾸 영어책을 보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돼? 안 돼? 아니, 모두 프로덕션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용어 같은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지? 그래서 제3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하고 전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어떤 식으로 접합이 되느냐.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전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혹은 비자본주의 생산을 어떻게 수탈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 농민들을 지금 자본주의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수탈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죽어가잖아, 자간에 어쨌든지. 옛날에는 정부에서 쌀을 말이야, 쌀을 굉장히 싸게, 정부가 쌀을 이제 매상을 했다 이 말이야. 매상할 때 농민들에게 쌀값을 굉장히 적게 줬다고. 그렇게 뿌리면 어떤 일이 나냐 하니까 공업 쪽에서는 노동자들은 임금 중에 대부분을 식량을 사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식량. 근데 쌀값이 싸뿌리면 노동자들이 지출이 적어진다 이 말이야. 그럼 임금을 적게 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을 그렇게 수탈을 많이 했다고요. 그는 이제 지금 한미 FTA 해가지고 미국 농산물 값싸게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은 농민 죽이는 이야기 아니야. 농민 죽이면서 도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좀 적게 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야. 그 안에는. 그지? 그게 이제 거기고. 자, 이제 거기 지금 그거야. 그래서 이 책 자본론은 이거요. 딴 거 아니라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연구를 하는 거라고. 생산 양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왜 일어나며 이유가 뭐냐. 그거 지금 알아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생산 양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이랬다고. 영국. 이게 지금 대체로
자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가 많아요, 예가 많은데, 그 예는 주로 1850년대의 영국이야. 50년대 영국인데, 이 1850년대 영국이라 하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야. 18세기, 그러니까 17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시작한다고. 산업혁명은 자간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이 방적업이야, 방적. 그게 방적. 이게 스피닝이라 하지. 방적업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실 가지고 천을 짠다 이 말이에요. 그 직조업 하잖아. 이게 위빙이잖아. 거기에서 기계가 막 발달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시작한다고. 그 때문에 1950년대 되면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야, 세계의 공장.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때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야. 늘 물레, 인도 그 깐디 가듯이 물레 돌리고 이러다가 영국에서는 기계까지 다 해버리기 때문에 물레 돌리는 사람 다 죽어버려. 경쟁이 안 되잖아. 값싼 그것이 전 세계를 저겨가지고 영국이 저거라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그 당시는 영국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막스가 자본론에서 무슨 예를 들 때는 전부 다 영국 예를 든대. 영국 예. 영국 예를 들면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이게 경제학이라 하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없잖아. 뭐로 증명할 거야? 하는 방법이 영국 한번 봐라. 영국이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하면서 자기의 이론을 증명하는 방식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증명한다 이 말이야. 그 예로 들었다 하는 그 말 예정이라 하는 말이 이그젠플로 든 것이 영국의 경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게 이제 그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 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막스가 인류 역사를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인류 역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이게 이제 원시 공산사회야. 원시 공산사회고 그 다음에 이게 노예제 사회고 그 다음에 봉건제 사회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고 이게 또 무슨 사회일 거고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이제 1859년에 그 썼는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하는 책에 썼다고. 대체적으로 말하면 그대로야. 대체적으로 말하면 인류는 원시 공산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왔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기 볼 때는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최후의 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거는 뭐, 지도 잘 모르지, 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글 쓸 때 그러잖아. 아, 이게 마지막이다. 고 자꾸 이야기할 때는, 그랬으면 싶다. 좋다. 이런 거 아니겠어? 막스도 이게 마지막이다. 자꾸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 연옥 같은, 이 지옥 같은 자본주의가 망해가지고 새로운 신천지가 왔으면 좋다는 그런 희망을 나타냈다. 이렇게 자꾸 보면 된다고. 너무, 점쟁이도 잘 못 맞춰.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자꾸 이래가지고는 그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니까, 막스는 인류는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막스가 실제는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이건 사회주의라고 했다.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뭐 역사가 뭐 종말이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인류 발전의 5단계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꼭 모든 나라, 어느 사회의 사람들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필연적인 단계다.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혀 거짓말이에요. 전혀 거짓말이고, 이 막스가 이제 죽기 전에 한 1870년대에 가면 이 친구가 1883년에 죽었다고. 1870년에 가면 소련의 농촌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소련 말을 배운다고, 러시아어를 배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소련의 그 농촌에 있었던 공동체가 미르라는 공동체가 있다고. 미르라는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원시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토지를 다 공유를 한다고. 토지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같이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 평등하게 갈라먹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특히 그 러시아에 있는 나로드니키 하는 거지. 인민주의파, 인민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미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게 미일이 여기 있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로 갈 수 없느냐 이래 가지고 막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이 미일이 뭐냐 하면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나로드니키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막스가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단계를 구분한 것은 내가 이야기한 이거는 서구 중심적이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요. 서구 중심적이다. 서구 중심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막스가 동양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걸 알아야 돼. 뭐 천재라는 게 그 많이 아는 게 천재 아니잖아. 천재라는 거는 자기가 공부하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서 뭘 만들었다 그지. 가보지도 않는 거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책 본 게 이제 해결에서 이제 동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지만은 해결이라는 놈도 뭐 어떻게 지가 뭐 동양을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는 서구 중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왔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아니 사회주의는 아직 모르고 사회주의는 아직 그 이야기면 이렇게 해왔다는 이야기. 모든 나라에서 그렇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남들이 막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일로 못 가겠네 이라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삼는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막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미리 이 농촌 공동체, 원시적인 공동체가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딱 조건을 붙인다고. 이 상황에서는 말이야, 모두가 먹고 살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야. 뭐 기계도 없지, 맨손으로 하고 뭐 도구도 필요 없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회주의 혁명이 터져가지고, 이 미를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드는 기초로 할 때만 미일이 사회주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자기 혼자 올라가지도 못해요. 남이 도와줘야 된다면 남이 새로운 기계 갖다 주고, 새로운 생산 방법 갖다 주고, 기술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지? 인도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야.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는 인도 사회를 파괴한다. 이래가지고, 영국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도 사회를 파괴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인도 사회를 파괴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나은 사회로 갈 때는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지? 인도 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5단계인지 뭐 4단계인지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꼭, 모든 나라가 꼭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한 일이 없다는 것을 내 말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남이 막스 비판할 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그 26페이지 이 자본론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 현대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는 것이 자본론의 최종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경제적 운동법칙. 어떤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힌다 하는 것은 하나는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알아야 될 거야. 그 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알아야 된다고. 그제 그 사회의 구조 혹은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 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구조가 뭐냐,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라 하는 것은 저거라 이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라는 것은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이 공장이나 기계나 원료나 임금 줄 돈이나 전부를 자본가 계급이 다 독점을 하고 있고, 노동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것은 노동력, 일할 수 있는 힘 그것뿐이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구조야. 그 다음에 이 구조 위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야. 발전할 때 이 발전 동인이라 하는 것이 자본가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이윤 추구 아니야, 이윤 추구. 이윤을 추구한다, 이 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온갖 걸 다 한다고, 근데 노동시간도 막 연장을 하든지, 또 새로운 기계를 막 도입을 하든지, 그지? 이러다가 보면, 이윤 추구하다가 보면, 아까 노자 대립이 자꾸 올라갈 거 아니냐고. 노자 대립이 자꾸 나뿌리면, 어떤 때는 자본가들이 국가를 동원해가지고 막 노동자 계급을 탄압하고 이래가 갈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식으로 자꾸 탄압했을 때 노동자가 안 지고 들고 일나 뿌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사회가 망하잖아. 자본가들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어. 4.19가 바로 그런 거 아니야. 4.19가 이승만이가 독재를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막 누르다가 국민들이 끝까지 안 눌리고 들고 일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승만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87년도 마찬가지야. 87년 6월 항쟁이라는 그거. 자, 박정희, 전두환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러다가 들고 일나니까 꼼짝 못 해가지고 항복했잖아. 이명박이도 항복하려고 안 와? 그렇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때문에 이 대립이라 하는 것이 끝까지 가지도 않고 자본가 계급 생각할 때 이러다가는 자본가들이 망하겠다 싶으면 타협하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여기 오는 거야. 이것이 발전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발전. 그러니까 구조하고 발전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 경제적 운동법칙 구조하고 발전. 특히 여기서는 이 노자 대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지금과 같은 이 공황이라 하는 게 나타난다고. 이 공황에 대한 연구도 이 자본론에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연구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게 27페이지 그 4의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기서 개인들이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이 경제적 범주의 인격과 일정한 계급관계와 이해관계의 담지자인 한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다. 지금 여기서 자본론에서 자본가하고 노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본가라고 이야기하고 노동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자본의 인격화야. 자본과 지금 자본의 인격화 혹은 자본의 화신 이렇게 지금 본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무슨 자본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자본은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 하는 것이 자본이야. 자본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가치 뭐 이렇게 해야 돼. 자, 돈이면 화폐는 화폐. 화폐를 내가 1,000원을 가졌다 이러자고. 그러면 이것을 자본으로 쓴다는 것은 이 화폐를 써가지고 이 1,000원을 1,200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지?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키려는 가치야. 내가 1,000원이 주문이 있다 이러자고. 내가 이 1,000원을 가지고 담배를 살 수가 있다고. 근데 1,000원짜리 담배 없지?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또 비싸게 팔아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남한테 팔 때도 1,200원 받아가지고 200원을 증식시키잖아. 그럴 때는 이 화폐는 자본으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자본가 공장장이라는 자본가는 물건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공장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노동자 고용을 하고 기계를 사고 이래가지고 물건 만들어가 팔아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거라마. 그지?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하면 물건 팔아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아가지고 1억 3천억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3천 그것이 정식된 가치야. 그지? 자본이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렇긴 이 자본이 인간의 모양을 띠게 됐다 이런 이야기. 이 자본이 인간이 됐다가 이게 인격화야. 이 퍼서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은 화신도 마찬가지야. 그렇긴 자본론에서는 자본가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자본가가 뭐 자꾸 돈 아무 데나 쓰고 이래가지고 자본가 되지 않잖아. 조금 있다가 자본가로서 결격 사유가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자본론에서 나온 자본가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여기 자본론에서 노동자라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야.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임금을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놓는 게 좋다 싶어가지고 막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이 자본의 인격화라든지 노동력의 인격화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막스가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막스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지금 개인들을 뭐 규제를 한다 할까? 그게 막스가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 사회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다 이 말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가는 자기가 이윤을 많이 추구하지 않으면, 이윤을 많이 얻지 않으면 경쟁에서 몰락하고, 그지? 경쟁에서 몰락하고 이래가지고 자본가라는 자격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는 내가 이윤을 얻기 싫다. 이래버리면 자본가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자꾸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개인을 욕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본가를 욕하지 말고
우리 보통 그래. 나를 욕하지 마. 사회를 욕하라 하는 게 똑 마찬가지야. 그런 이야기 막상 하는 거야. 이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말이야, 노동자를 이렇게 착취하고 수탈하고 야단이지. 그런 사회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좋은 사회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살고 갈라먹고 이런 사회가 와버리면 내가 말이야, 왜 노동자를 이렇게 착취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했다 했잖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해방이 돼버리면 노동자가 해방이 된다 이 말이야. 노동자가 자본가의 밑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걸로부터 해방이 돼버려요. 이 노동 해방이, 노동자가 해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더불어 산다 이 말이야. 거기에 있는 기계고 공장이고 논이고 밭이고 전부 함께 소유를 하면서 함께 경작을 하니까 산다 이 말이야. 이래버리면 자본가가 없어지잖아. 자본가가 어디 있어? 없지. 자본가도 이제 노동자가 다 같이 노동자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자본가도 해방이 된다는 거야. 자본가도 옛날같이 자본주의 하에서 싫든 좋든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하루 종일 그것만 머리만 자꾸 돌렸잖아. 자기도 진짜 굉장히 서글펐을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랬을까? 그러다가 그걸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인류 모두를 위하자 말이야. 평등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해방이 되면 모든 인간이 해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새로운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노상 전광판 둬가지고 그럼 주식 가격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거 신경 쓰고 그거 없어진다고.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좋은 거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아. 그지? 그래서 노동자가 해방이 되면 인간이 해방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고. 그지? 그게 이제 그렇게 사회를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를 해버리면 세상에 진짜 좋은 사회가 온다고. 한번 늘 생각을 해봐. 그게 어떻게 되는지.